먼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명상록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글로 그의 철학적 사유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단순히 철학적인 명언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겪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뇌를 담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제넘게 이일저일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 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의 다짐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 없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마음의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받지 않는 것, 혹은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를 회복할 방법을 알고 익히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처받곤 하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한계를 반영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적인 언행들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괴테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환경과 배경 속에서 다르게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우리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뛰어넘어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목과 수준의 범위 내에서만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에게 흥미있는 것만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크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들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반영할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언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책은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직장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 내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업무 자체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려움이 줄어들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죠. 특히 직장 내에서 우리가 겪는 질투, 뒷담화, 무례한 동료 등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책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질투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을 거두려는 사람들은 종종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라는 인물이 갑자기 A라는 사람의 부서에 찾아가서 과자 하나를 건네며 자신이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B는 A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면서 A가 천하태평하게 보인다며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B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는 A에게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B는 자신의 불만을 A에게 털어놓으면서 A가 자신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는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의 불만을 A에게 쏟아내기보다는 그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냈지만 이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 내에서 특히 피해야 할 일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 탓하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간섭하려 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그러한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천재의 작품이 매우 뒤늦게 갈채와 명성을 얻게 되는 일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노력과 가치는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번거로운 일이나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며 여러 마찰과 충돌을 겪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가에 널린 조약돌처럼 그러한 일들을 발길로 차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털어내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무관심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